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3단원의 5번째 중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전시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이란 단원인데요. 이 단원의 이제 주요 내용은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광복 직전이죠. 요 광복에 다가오고 있던 이 순간 일제강점기의 중후반에 걸친 이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일제의 통치 방식과 그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의 상식을 쌓는 시간입니다. 세계사 부분인데요. 어떤 친구들이 이 부분도 이제 한국사처럼 달달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 부분은 한국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내용을 한국사처럼 이렇게 막 다 외워야 되고 글자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내용에서 다루는 어떤 세계사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주요 사건들이 우리 역사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넣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역사랑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만 파악한다면 너무 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3단원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세계사 내용 뭐였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2차 세계대전을 배울 건데요. 2차 세계대전을 배우려면 대공황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공황을 배우려면요. 1차 세계대전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한데요.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은 서로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자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한편에서 동유럽 지역의 발칸반도에서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충돌을 해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고, 이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은 패전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독일의 식민지를 모두 빼앗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1차 세계대전이 주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유럽의 승전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유럽은 이제 약간 떨어지게 되고 대신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다? 미국이 채우게 됩니다. 미국은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승전국이었지만 그 전쟁이 미국 땅에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주로 유럽 땅에서 일어났지.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어. 공장, 집, 학교, 다리, 도로 이런 건 다 무너져 있고요. 완전 쑥대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옷도 입어야 되죠. 신발도 신어야 되죠. 식량도 사야 되죠. 이제 집에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공장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유럽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누가 팔았냐? 미국이 판매합니다. 자, 미국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고요. 미국의 공업 생산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에 있는 공장들은요, 더 많은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유럽에 얼른 빨리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고 한 10년 정도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낸 물건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유럽에도 이제 공장들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건물도 다시 세우고 하면서 이제 예전만큼 미국의 물건이 유럽에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공장들은요, 이미 찍어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물건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전만큼 그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러면 대중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힘보다 미국이 만들어내는 물건의 생산량이 초과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안 팔리는 물건들은 어떻게 되죠? 재고가 쌓입니다. 자, 재고가 쌓이면요,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일단 지금 쌓여있는 물건부터 팔아야 되니까 옛날만큼 물건을 생산하지 않겠죠. 생산이 줄어듭니다. 자, 생산이 줄어들면요, 공장을 옛날에는 24시간 풀가동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다가 생산을 줄여야 되니까 이제는 뭐 한 12시간만 돌려. 그러면 그 공장에서 24시간이라던 노동자들이 절반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 나머지 절반 필요 없는 노동자들 어떻게 되죠? 해고가 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실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던 월급이 끊겼어. 직업을 잃었어.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취직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아껴야겠죠. 아끼면 아낄수록 물건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자,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린다는 뜻이죠. 물건이 안 팔리면 다시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생산이 감소해요. 생산이 감소하면 실업자가 늘어요. 실업자가 늘면 소비가 감소해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순간에 미국의 온갖 기업들이, 온갖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경제 대공황이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통합사회에서 배웠죠? 자, 통합사회에서는 이 경제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지나친 이제 산업 자본주의의 과열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본주의 이론을 내세웠어요. 바로 수정 자본주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을 실시합니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 테네시 계곡에 대규모 댐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받은 실업자들은 이제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겠죠.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고, 쌓여있던 물건들이 팔리면 공장에서 다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실업자들을 다시 고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미국은요, 이런 식으로 대공황을 극복했어요. 자, 반면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이용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와 본국을 연결하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민지에는 우리나라만 물건을 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식민지에 물건 못 판다. 자, 왜냐면 영국에서도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 안 팔리는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파냐면 식민지에다 갖다 파는 거야. 근데 그 식민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블록 경제를 실시합니다. 블록이라는 게 이제 묶었다, 하나로의 묶음이란 뜻인데요. 이제 본국이 있고요. 이제 식민지들이 이렇게 있잖아. 이 식민지를 하나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본국에서 식민지의 물건을 계속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여기에 물건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식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온갖 식민지 다 뺏긴 독일,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 나중에 승리는 하긴 했지만 그 전쟁 이후에 경제가 무너져버린 이탈리아, 그리고 식민지가 있긴 있지만 조금밖에 없어서 이 도움이 안 되는 일본,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회 혼란이 심해져요. 일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불만도 많아지고요.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 이런 게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이런 혼란 속에서 뭐가 등장하냐? 전체주의가 등장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에요.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우리 국가의 발전, 우리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말 안 듣는 국민들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없습니다. 자, 이걸 주장한 게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에는 파시즘, 독일에는 나치즘, 그 히틀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단결해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희생해서 결국 뭘 하자는 거냐면 식민지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식민지를 그럼 만들면 되지. 식민지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전쟁을 일으키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역시 독일과 이탈리아가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39년에 일어나서 45년에 끝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은 이 부족한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주를 침략해요. 그 우리나라 국경선 넘어서 그 땅 있죠. 만주를 침략하고요. 32년에는요. 만주에다가 자신들의 꼭두각시 국가를 세웁니다. 만주국을 세워요. 만주국의 왕은 중국인이지만 그 뒤에는 이제 일본인이 조종을 하는 겁니다. 만주를 다스리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만주로는 만족을 못해. 우리는 더 큰 식민지를 원한다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중일전쟁에서 이제 필요한 물자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하와이는 그 당시 어디 땅이다? 미국 땅이다. 그래서 이것이 태평양 전쟁으로.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가 왜냐면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만주, 그 다음엔 중국, 그 다음 동남아시아, 그 다음엔 미국 땅까지, 태평양까지 점점 전쟁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죠?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요.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진작에 항복을 했고요. 이제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다가 미국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죠. 그럼에도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항복을 하냐면 소련이 이제 유럽에서 전쟁을 끝내고 일본이 아직도 항복을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일본이랑 싸우겠다 하고 아시아 전쟁에 참전을 선언하고 바로 항복을 합니다.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광복이고요. 일본에게는 패전의 날이죠. 결국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유럽은 황폐화됩니다. 또다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더 어려웠겠어요. 자, 유럽은 다시 한번 무너지고요. 이제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과 소련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의 우두머리였고요.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두 국가는요, 전 세계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편을 더 많이 만들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전쟁을 하진 않지만 이제 전 세계가 아주 싸늘한, 아주 차가운 냉전 체제, 우리가 콜드 워라고 부르는 냉전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는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 그 싸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라이벌 관계가 이제 전 세계가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미국 편, 소련 편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결국 이게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일제 식민통치 방식, 그리고 그 시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